자, 우리 11강인데 어법은 오늘만 잘 들으면 돼. 자, 그냥 이 세 개. 항상 기출코드 번호를 떠올리고 밑줄형을 선택형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해설을 달아본다. 근데 비중이 어느 정도여야 되냐면 예를 들면 7대 뭐 2대 1 이 정도야. 근데 애들은 자꾸 이것만 본다고. 이건 결과야. 이게 원인이고. 얘 관점에서 보면 모든 문제가 똑같고 얘 관점에서 보면 모든 문제가 다 다르고 집에 가서 EBS 교재 해설을 봐봐. 전부 다 이거야. 그러니까 해설만 보면 이 문제가 같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든다니까. 근데 이 관점에서 보면 다 똑같아. 그걸 설명해 줄 거야. 그래서 오늘 꼭 집에 가서 볼게.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이거 위주로 봤더니 엄청 반복이 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집에 가서 EBS 해설지를 봐봐. 그 느낌이 전혀 안 든다고. 그래서 우리는 독해 문제 풀이든 문법 문제 풀이든 똑같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수업의 목표야. 칠판. 자, 그냥 내 방법이 다 맞아. 그냥 이대로 하면 돼.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하면 29번 어법이 너무 쉽게 풀릴 거라고. 칠판.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은 여기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 있을 거라고. A는 한 달이면 끝나. B는 2달 걸려. C는 3달 걸려. 이 정도 되겠네. 칠판.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모의고사는 자, 주제, 그 다음에 순서, 그 다음에 쉬운 문제. 생각해봐. 빈칸은 누구나 어려워. 목적은 누구나 쉬워. 그러잖아. 목적, 심경은. 일치는 누구나 쉽잖아. 근데 어법은 편차가 엄청 커. 어법이 일치만큼 쉽다는 애들도 있고 빈칸보다 어렵다는 애들도 있다고. 왜 그래? 현재 위치가 달라서 그런다고. 됐지? 내 방법이 제일 맞으니까 그냥 내가 시킨 대로 해. 한 달에 끝나냐, 2달에 끝나냐, 3달에 끝나냐 차이야. 칠판. 그냥 무조건 이 한 장에서 다 나와. 이 한 장에서. 그래서 이 한 장으로 이론을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적용 연습만 하면 돼. 그래서 이 한 장, 기출코드 그대모라 해서 내가 한 장에 딱 정리해 줬으니까 이것만 보면 돼. 자, 중요한 건 현재 어느 정도 문법이 된다. 그럼 이 한 장으로 하면 되고 자기가 B 정도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이 책은 다 있잖아. 출제 포인트. 거기에 보면 중간에 문법이 있거든. 이 자료는 이 교재에 중간에 보면 문법이 정리되어 있는데 얘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버전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기본적으로 이걸 읽고 이걸로 복습하고 이걸 읽고 이걸로 복습해.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야? 이걸 봤더니 이게 떠오른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됐지? 결론은. 그래서 B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A, B는 가능하면 이건 보는 게 좋아. 이걸 보고 그 대신 이걸로 정리하라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게 떠올라요. 이렇게 되면 돼. 그럼 이론 완성. 됐지? 선생님 저는 이 한 장짜리 자료만 봐도 이게 28페이지가 있을 거야. 이 한 장짜리만 봐도 28페이지 내용이 대강 떠올라요. 이렇게 되면 돼. 됐지? 칠판. 자, 그래서 결국은 이 한 장이면 이론이 완성이 되는 거야. 근데 문법 실력이 엄청 처져.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은 나한테 와서 이 교재를 달라면 돼. 됐지? C야, C. C인 사람. 그 사람들은 나한테 이걸 달라 그러면 돼. A 방법, B 방법도 안 통한다. 그럼 나한테 이걸 달라 그러면 된다고. 됐죠? 자, 어찌됐든 결론은 이거야. 그래서 C는 2달 뒤에 일로 올 거고 B는 한 달 뒤에 여기 올 거고 하여튼 여기까지 오면 이론 완성이 된 거야. 이 한 장만 보고 뭐가 떠오르면 돼? 이게 떠오르면 된다고. 그럼 이론은 완벽하게 끝난 거야. 칠판. 자, 이론은 이제 완전히 끝났으니까 뭐만 하면 돼? 적용 연습만 하면 되잖아. 근데 적용 연습 뭘로 하는 거야? 우리 이걸로 하는 거야. 우리는 문법 교재는 이거 한 권 아니면 안 써. 더 이상 할 필요도 없어. 여기서 100% 나와. 수능 때까지 이것만 하면 돼. 그 대신 우리는 이걸 한 달에 한 번씩 보잖아. 뭔지 알겠지? 그래서 이론을 갖다가 그래서 이게 다 이게. 그냥 이렇게 하면 끝. 그래서 이거의 관점에서 얘를 계속 보면 돼. 어떻게? 번호, 선택형, 해설 이 관점으로. 이렇게 하면 끝. 됐지? 그래서 문법 자료는 더 달란 말도 하지 마.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문법을 틀린다. 그럼 이걸 제대로 못한 거야. 제대로 하는 방법 설명해 줄게. 자, 이 책의 가치는 왼쪽 페이지가 아니야. 왼쪽 페이지가 아니고 오른쪽 페이지. 자, 오른쪽 페이지를 확대해 보면 여기 뭐가 있어? 자, 여기 24-2라고 돼 있잖아. 이게 뭐야? 이 기출코드의 번호를 써놓은 거야. 그래서 자, 여기 해설지에 보면 정보가 3개가 있어. 첫 번째 24-2라는 번호. 그 다음에 형용사 자리일까요? 부사 자리일까요? 출제 의도를 선택형으로 보여줬다고. 그 다음에 답이 부사가 되는 이유를 해설을 달아놨다고. 진짜 가치는 24-2야. 그래서 선생님 저는 이 문제를 풀었는데 어려워요. 그러면 페이지를 넘기면서 24-2만 계속 찾아가면 똑같은 문제가 다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오늘 번호 보겠지만 번호가 똑같으면 2번, 3번이 저절로 똑같게 된다고 보면 돼. 그래서 1번이 제일 중요해. 칠판.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걸 줬어? 선생님이 자료를. 자,
1번에 1번 선택지를 갖다가 번호, 선택형, 해설을 내가 다 써줬어. 나머지는 번호만 주고 선택형하고 해설 안 써줬고 너희들 이걸 써왔잖아. 그래서 지금 이걸 갖다 선생님하고 비교하는 수업이 될 거야. 그래서 수업이 끝났을 때 각자 이렇게 되는 거지. 나 이건 선생님하고 일치해. 이건 불일치해. 이건 잘했네. 이건 못했네. 그러면 이걸 갖다 집에 가서 이렇게 하면 끝. 이 그림은 뭐야? 그냥 선생님 수업 모든 수업에 다 공통이야. 그 대신 X의 양은 사람마다 다를 거고. 됐지? X가 많은 사람은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린다. 이게 다. 출판. 자, 그러면 그냥 내가 바라는 건 이거야. 자, 밑줄이 있잖아. 그러면 이거의 관점에서 쳐다보는 거지. 과연 선생님이 찍어준 기출 코드 중에서 어떤 출제 의도로 나왔을까? 이렇게만 쳐다보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 상황이 길어야 돼. 그래야 효과가 커. 이 상황이 길어야. 뭔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 이 책에 보면 문법 문제가 100개가 있잖아. 그럼 우리가 1주, 2주, 3주, 4주에서 하루에 25문제씩을 갖다 숙제를 하게 되겠지? 하루에 예를 들면 한 4개씩. 그러면 1주 차에는 학습 부담이 100이면 2주 차에는 50, 3주 차에는 20, 4주 차에는 5. 이 정도로 줄어야 돼. 왜? 다 똑같기 때문에 문제가. 뭔지 알겠지? 이렇게 와야 된다고. 근데 선생님 저는 이 책을 갖다가 선생님 숙제를 계획대로 하는데 여기나 부담이 똑같아요. 그럼 뭐야? 제대로 못한 거라고 1주차를. 내가 알려준 방식으로 이 책을 하면 돼. 끝이야. 칠판. 자, 그러면 해볼게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자, 그러면 밑줄이 하나 나올 때마다 기출 코드의 관점에서 쳐다봐. 그리고 나서 뭐야? 이 세 개를 순서대로 떠올려 보는 거야. 자, 기출 코드 중에서 어떤 번호가 나왔을까? 선택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뀔까? 해설은 어떻게 달아야지만 정확해질까? 이렇게 가는 거지. 칠판. 그러면 16-1이네? 있을까 됨쓸까네? 자, something이라는 단수를 받고 있으니까 이시네 이렇게 나오게 돼 있다고. 오케이? 이렇게 가볼게. 자, 그래서 결국은 이 something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시 된다는데 한 문제씩 이제 가볼게. 정확히. 그래서 제발 이 교재를 이 관점으로만 쳐다보면 문법은 뭐 전혀 걱정 안 해도 돼. 자료를 잘 할 필요도 없어. 자, 봅시다. 하나씩 볼게. 1번은 했던 거니까 간단히 볼게요. 제발 그래서 요 스텝 그대로 가면서 선생님하고 비교하면 돼. 자, 얘는 기출코드 30개 중에서 몇 번일까? 이걸 선택형으로 바꾸면 뭘까? 해설은 어떻게 달까? 자기가 먼저 하고 선생님하고 비교하기야. 선택지 하나씩. 자, 이 관점에서 쳐다봤더니 뭐가 돼? 이건 16-1이네. 자, 그럼 선택형으로 바꾸면? 자, 16-1이 뭐야? 이게 이제 이 종이 한 장만 보면 바로 돼야 된다고. 칠판. 16-1을 하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 칠판 봐. 대명사가 나오면 앞에는 얘가 대신하는 명사가 있어야 되고 요 둘의 관계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됐지. 이건 어디서 배웠어 우리가? 이미 지칭어 활용해서 다 배웠던 거라고. 대명사가 지칭어니까. 자, 근데 이따 대가 들어가는 게 수능에서 2번 나오지. 뭐가 하나 더 있어? 자, 마지막 문제에서 나오지. 4번에 2번에서 나오지. 대동사. 대동사도 마찬가지야. 앞에 나오는 동사를 대신해. 따라서 이 두 개를 연결하면 돼. 두 개는 일치해야 돼. 근데 일치의 관점이 달라. 어떻게 달라? 얘는 수일치. 얘는 형태일치. 자, 머리에 박어 빨리. 지금 이게 오늘 여기서 3번 나오고 여기서 1번 나오잖아. 왜? 대명사가 보이면 걔가 대신하는 명사를 찾아서 수일치. 대동사가 보이면 걔가 대신하는 동사를 찾아서 형태일치.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봐봐. 내가 얘한테 A하고 B가 있는데 얘한테 B가 만든 것이 네가 한 거보다 더 훌륭하다. 그럼 여기서 이 하다 이게 대동사라고. 이건 뭘 받는 거야? 만들다를 받는 거지. 다시 한번. B한테 내가 A가 만든 것이 네가 한 거보다 더 뛰어나다. 그럼 여기서 이 하다는 뭘 받는다? 만들다를 받는 거라고. 이걸 대동사라고 부르는 거니까.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고 상당히 잘 나와. 얘가 기존의 특 A급, 얘가 최근에 A급 이렇게 보면 된다고. 그렇지? 조심해야 돼. 일치 포인트가 달라. 얘는 수일치, 얘는 형태일치야. 자, 30초 외고 바로 검사할게. 왜 그냥.
자, 수능 영어에서는 대가 두 번 나온다. 대명사가 나오면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되고 대동사가 나오면 앞에 동사가 있어야 된다. 대명사는 수일치, 대동사는 형태일치 이렇게 말하면 돼. 내가 왜라는 건 나올 확률이 90%인 거야, 엄마. 그냥 무조건 외우면 돼. 지운다. 젊은 죽일 거야. 자, 왼 사람만 쳐다봐. 괜히 쳐다봤다 어색하게 만들지 말고. 해봐. 대명사는 앞에 명사 있을 거니까 수일치해야 되고 대동사는 앞에 동사 있으니까 형태일치. 됐지? 자, 이 기억력을 그대로 가져가. 왜냐면 4번에서 이게 다시 나오니까. 대명사는 3번 나올 거고, 칠판. 자, 그러면 대명사 이시 나왔잖아. 그럼 16-1번은 뭐야? 문법적인 약속이 대명사가 나올 경우 앞에 있는 명사를 찾고 수일치 시킨다잖아. 자, 칠판. 단수면 it, 걔가 대신하는 게 복수면 dem으로 바꿔야 된다고. 자, 그럼 답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시 받는 게 단순지를 확인한다. 찾았던 얘가 받고 있는 게 something이야. 따라서 뭐야? it으로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자 1-1번에서 봤던 문제. 자, 16-1번 포인트가 1-1번에 나오고 2-4번에 나오고 3-5번에 나오잖아. 자, 다 똑같아. 뭐 빼고는 이거 빼고는. 자, 1-1번에서는 something이 단수다. 2-4번에서는 고릴라가 단수다. 3-5번에서는 skills가 복수다. 그래서 얘는 맞고 얘는 맞고 얘는 틀리다. 이렇게 되는 거지. 나머지는 아예 다 똑같고. 뭔지 알겠지? 왜? 1-1번하고 1번에 1번하고 2번에 4번하고 3번에 5번이 전부 다 출제 코드가 16-1번이거든. 그럼 대명사는 걔가 대신하는 애를 찾아. 얘는 찾았더니 단수야. 오, 맞네. 얘도 찾았더니 단수야. 오, 맞네. 얘는 찾았더니 skills야. 복수잖아. 그럼 얘는 틀린 거지. 그래서 얘는 dem을 써야 된다. 이렇게 바뀐다고. 됐지? 꼭 기억합시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내가 네 문제를 풀지만 우리 수업이 어떻게 돼? 1번 풀고 2번 풀고 3번 풀고 4번 풀겠지. 자, 내 강의 계획은 어떻게 되겠어? 얘한테 15분, 얘한테 10분, 얘한테 5분, 얘한테 2분 이렇게 있겠지. 왜? 모든 문제가 똑같으니까. 자, 수능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되겠어? 5월달엔 존나 힘들겠지. 6월달엔 좀 편해질 거고 7월달엔 더 편해질 거고 8월달엔 더 편해질 거고. 이해돼? 공부를 제대로 하면. 공부를 제대로 못하면 갈수록 존나 힘든 거지. 제발 잘 생각해봐. 5월달에 고생하고 4월달에 고생하고 뒤로 갈수록 편해져야 돼. 그러니까 멍청한 새끼들이 여기서 15분 쓰면 여기서 2분이 걸리는데 여기서 7분, 8분 쓰려다가 계속 7분, 8분, 7분, 8분, 7분, 8분, 7분, 8분 그러고 있다고. 발전이 없잖아. 됐죠? 정말. 공부라는 건 딱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요 구간만 고생하면 돼. 요 구간만. 근데 이런 길이 있어. 이런 길. 그럼 누구나 얘보단 얘가 편하잖아. 근데 얘는 존나 뒤에 가서 고생한다고. 제발 흰색 길을 가지 말고 보라색 길을 가라고. 보라색 길. 진짜야. 꼰대 같은 소리인데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면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난이도는 똑같다니까. 어떤 길이든. 근데 이왕이면 처음에 힘든 걸 갚은 게 나아. 정말로. A란 길이 있고 B란 길이 있고 C란 길이 있고 D란 길이 있고 E란 길이 있는데 앞에 보면 힘든 길 그걸 갚은 게 낫다니까. 여러모로. 에너지가 있을 때. 그래야 뒤에 가서 힘들 때 편해. 당장 편한 거 고르면 뒤에 가서 쎄 빠지게 고생한다고. 칠판. 자, 2번 볼게요. 자, 이것도 바로 외울게. 그냥 왜 머리에 박어. 자, 수능 영어에서 형용사나 부사가 보이면 무조건 몇 번으로 간다? 우리 기출코드 24번. 24번에 가면 1번하고 2번이 있어. 1번은 보호 자리일 때를 전제로 하는 거고 2번은 수식어 자리를 전제로 하는 거야. 자, 보호 자리면 무조건 뭘 써? 형용사를 써. 수식어 자리면 나눠.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를 써. 근데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나 부사나 형용사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면 뭘 써? 부사를 써. 이렇게 하는 거지. 왜? 이게 몇 번 나와? 오늘 4문제 푸는데 4-5번 나오잖아. 자, 형용사나 부사가 보이면 무조건 24번이야. 24-1번은 보호자리. 무조건 답은 형용사. 왜? 부사는 보호자리에 못 오거든. 근데 수식어 자리면 나눠서 봐야 돼.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식하면 부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왜라고. 무조건 나와.
수능에서 어법 문제 29번에서 밑줄 5개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형사 부사가 나온다고. 그럼 바로 일로 가는 거야 그냥. 바로 검사할 거야. 왜? 진짜로 내가 옛날에 재정반 같은 데서 문법은 4시간 하면 수능 문법을 거의 100% 끝냈다고. 이렇게 그냥 하고 외고 하고 외고 하고. 그대로 말하면 돼. 자, 수능 영어에서 29번에서 문법 문제에서 형사 부사의 밑줄이 있으면 24번으로 간다. 24-1번은 보호 자리를 전제로 하는 거고 보호 자리는 무조건 형사가 답이다. 수식어 자리라면 24-2번 그때는 뭐다 나눠야 된다. 명사를 수식하면 형사, 나머지는 부사. 됐지? 자, 웬 사람? 해봐. 형용사 부사가 나오면 24번으로 간다. 24-1은 보호 자리를 전제로 하는데 보호 자리에는 형용사가 올 수 있고 24-2는 수식어를 기반으로 하는데 명사 오면 형용사만 오고 그 나머지는 부사가 오고. 이제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형사, 나머지를 수식하면 부사, 칠판.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이걸 보는 순간 뭐야? 형사잖아. 그냥 이거 형사니까 24-2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봐봐. 이걸 보고 여기를 갖다 다 떠올릴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연습이 되면 보통 한 30초면 딱 되거든. 30초 동안 복습이 돼버리는 거야. 문제를 풀 때마다 이 30초가 계속 복습이 되는 거야. 이제 알겠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초록색이 있는데 빨간색만 보고 떠올라야 돼. 그래서 빨간색을 쓱 보는데 30초. 그럼 그 중에서 하나가 펑 터지는 거지. 여기서 몇 번? 24-2번. 24-1번. 왜? 보호자리니까. 자, 그럼 봐봐. 지금 금방 여기서 너희들이 했던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면 24-1번 보호자리 무조건 형사, 수식어 자리에 명사를 수식하면 형사, 나머지는 부사 이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건 뭐야? 보호자리인지 수식어 자리인지를 구분을 못하면 그건 문법이 약한 게 아니고 뭐가 약한 거야? 구조 분석이 약한 거라고. 구분을 해야 돼. 내가 금방 말로 떠든 건 문법 지식.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그 지식이 아예 없는 건지 지식이 있는데 적용을 못하는 건지. 칠판.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보호자리인지 수식어 자리인지를 봐야 되잖아. 칠판. 자, 어차피 형사 쓸래 부사 쓸래는 결정이야. 24번이니까 칠판. 자, 볼게요. 자, 얘는 원래 어떻게 생겼어? people이 주어, made가 동사, 목적어. 얘는 뭐야? 목적격 보호인데 헷갈리면 안 돼. 얘는 원래 보호야. 근데 왜 앞에 목적격이라고 붙였어? 얘가 수식하는 게 목적어니까. 얘가 보충하는 게 목적어니까. 보호라는 건 보충하는 말이거든. 얘가 보충하는 게 목적어니까 목적격 보호라고 부른 거야. 근데 얘가 어떻게 되었어? 지금 얘가 주어로 가버렸잖아. 그리고 동사는 PPP로 바뀌었고. 근데 생각해봐. 나는 보호야. 그냥 계속 보호. 근데 내가 꾸미는 애가 좀 전에는 목적어였으니까 목적격 보호고. 근데 걔가 주어가 됐으니까 난 주격 보호가 된 거지. 어찌됐든 보호야. 보호는 무조건 뭘 쓴다? 형사. 그래서 부사가 못 온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지.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 보호 자리니까 일리걸리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해야 정확한 거라. 이 문제를. 이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풀었다면 어떻게 말해야 돼? 2번 맞는 것 같아요가 아니고 보호 자리니까 부사가 못 와요.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뭔지 알겠지? 그래야지 완벽하게 관역의 한가운데를 맞춘 거야. 더군다나 이렇게 풀어야만 오늘 우리 좀 이따가 24번을 갖다 2번, 3번 만나잖아. 그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거지. 관역의 한가운데를 맞춰야 된다고. 칠판. 자, 3번 별표. 칠판. 자, 봐. 이것도 EBS 해설을 보면 진짜 엉망으로 돼 있다고. 봐봐. 이 문제를 얘는 어떻게 했어? 보니까 이렇게 푼 것 같아. 이스 쓸래 아 쓸래야. 근데 이게 아니니까 이거다. 무슨 단수 복수처럼 문제를 냈더라고. 그지? 단수 자리냐 복수 자리냐 이거 엉망진창이야.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얘는 두 번째 논점이야. 첫 번째 논점 뭐야? 첫 번째 논점은 이스 쓸래 빙 쓸래 이렇게 나왔어야 돼. 왜? 시험에는 이 핑크색이 나올 거거든. 자, 우리 여러 번 봤던 거 한 번만 기억할게. 이건 이제 기억나지? 모든 문장은 본동사가 하나 있다. 본동사를 제외하고 동사가 더 나올 수 있냐? 왜? 모든 문장은 동사가 하나만 있어야 되거든. 본동사가 한 개 있는 건 확실해. 모든 문장은. 근데 본동사를 제외한 동사, 편의상 보조동사라고 부릅시다. 본동사를 제외한 보조동사가 나올 수 있냐? 있어. 뭐가 있으면? 파트너인 문장 연결사가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게 다야. 수능 문법은. 됐지? 자, 설명할게. 모든 문장은 본동사가 하나가 있고 본동사를 제외한 동사가 추가적으로 나오려면 그 개수만큼 뭐가 필요하다? 문장 연결사가 필요하다. 자, 왜? 네모, 세모, 동그라미 이렇게 표현할게. 자, 모든 문장에는 본동사가 한 개만 있는 거야. 한 개만. 두 개도 없어. 0개도 없어. 무조건 한 개가 있어. 근데 문장의 동사가 본동사를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냐? 있어. 전제는 뭐다? 파트너인 문장 연결사가 있어야 된다고. 칠판. 현우 해봐. 예. 왜라고 금방 내가 말한 거. 네모, 세모, 동그라미 왜라고? 문장 연결사 부조동사. 해봐. 문장에는 본동사가 무조건 하나만 있고 보조동사가 올 수 있는데 그걸 문장 연결사가 하나씩 있어요. 됐지? 꼭 기억해야 돼. 무조건 네모, 세모, 동그라미가 기본값이야. 칠판. 얘는 중요한 거니까 여기다 그려놓을게. 너무 중요한 거니까. 네모,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네모가 본동사. 본동사를 제외한 세모가 나올 수 있냐? 파트너가 있어야만 나올 수 있다. 됐지? 칠판. 자, 이 문자를 갖다 봤을 때 왜 이렇게 보면 안 돼? 결론은 이건데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이게. 뭔 말이냐면 봐봐. 너무너무 중요해. 그냥 이건 100% 나온다고 보면 돼.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3년 전에 3, 4, 6, 7, 9, 10, 11이잖아. 3학년 모의고사가. 이 7번이 전부 다 이걸로 나왔어. 답이. 7번이 전부 다. 그 정도로 중요해. 칠판. 자, 모든 문장엔 본동사가 하나야. 보조동사가 나오려면 그 개수만큼 뭐가 필요하다? 문장 연결사가 필요하다. 이게 핵심이야. 이것만 그릴 줄 알면 돼. 자, 우리가 봐볼게. 처음에 벗이 나오다가 너무 쉬우니까 예스로 바꿨다가 그것도 애들이 너무 잘하니까 스틸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본질은 뭐야? 그러나를 내겠다는 거잖아. 즉 얘도 뭐야? 무조건 이건 나와. 근데 난이도를 좀씩 높이는 거야. 자, 처음에는 어떻게 나왔어? 처음에는 자, 여기에 보조동사가 올 수 있나요? 올 수 없나요? 라고 질문을 했어. 자, 어떻게 대답하면 돼? 요 둘이가 파트너니까 문장 연결사가 있으면 오고 없으면 못 옵니다. 이렇게 하면 됐잖아. 이걸로 질문했고 이걸로 대답했잖아. 됐지? 자, 예스로 난이도를 높일 때는 이제 어떻게 됐어? 얘들이 이걸 잘하니까 이쪽으로 질문을 바꿔버린 거야. 질문을. 자, 문장 연결사가 올 수 있어요? 올 수 없어요? 뭐라고 대답하면 돼? 파트너인 보조동사가 있으면 오고 없으면 못 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고. 자, 그러면 가장 결정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가는 게 여기야. 가장 최근의 난이도는 어떻게까지 바뀌었냐면 여기에 동사처럼 보이는 애를 이렇게 하나 주는 거야. 그래서 요 둘이가 파트너처럼 보이게 만들어. 그리고 물어봐. 자, 여기가 동사 자리가 맞나요? 아닌가요? 라고 물어본다고. 그럼 얘가 얘 파트너처럼 보이잖아. 그러면 파트너가 없잖아. 그럼 여긴 동사 자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지. 칠판 봐. 자, 여기다 네모, 세모, 동그라미를 그려봐. 자기가 지금. 눈으로 그려, 눈으로. 눈으로 네모, 세모, 동그라미를 그려. 내가 말한 그림이 느껴지는지. 어? 세모가 하나 더 많은데? 이런 느낌이 나야 돼. 그리고 얘가 파트너가 없는 것처럼 보여야 돼. 얘가. 이게 3번이야, 지금. 이게 3번. 3번에 R라고 돼 있는 동사가 파트너인 문장 연결사가 없어 보여야 돼. 그래서 여기는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빙입니다.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야, 이 문제는. 자, 그럼 잘 봐. 이걸 모르면 문법이 약한 거야. 이걸 여기다 입히지 못한 뭐야? 구조 분석이 약한 거라고. 제발 자기의 약점이 뭔지를 좀 정확히 알아라고. 이 선생님 저 이거 알아요. 근데 왜 틀려? 이걸 갖다 여기다 못 입히니까 틀리는 거지. 입혀볼게요. 칠판. 자, 이 관점에서 쳐다봤어. 이런 문제가 좋은 거야. 밑줄 하나에 논점이 2개가 있다고. 자, 이스/빙/는 3-1번, 이스/아/는 4-1번이 된다고. 포인트가 전혀 다른 거야.
근데 시험의 출제 가능성은 얘가 훨씬 높다고. 근데 EBS 교재는 이것만 말하고 있다고 지금. 칠판. 자, 3-1번 관점이라는 건 뭐야 이거야. 네모 세모 동그라미. 이걸 3-1번이라고 부르는 거야. 동사 자리가 맞는지 칠판. is 쓸래 빙 쓸래야. 즉, 이 문제에서 말하고 싶은 첫 번째는 본동사가 한 개가 있고 보조동사하고 문장 연결사는 개수가 동일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절대 원칙이거든. 칠판. 자, 노란색이 본동사야. 자, 문장 연결사 1, 문장 연결사 2, 문장 연결사 3. 이 번호를 못 맞히면 독해가 이미 틀렸다고 보면 돼. 자, 얘는 뭐야? if에 걸리니까 세모 2. 얘가 위치에 걸리니까 세모 3. 얘가 대세 걸리니까 얘는 세모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파트너를. 넘버링이 돼야 된다고. 즉 어떤 애들은 스틱의 파트너가 대시라고 보는데 이미 그럼 걔는 독해가 틀린 거야. 남자친구랑 파티 가서 다른 남자랑 춤을 추는 거야. 마스크 쓰니까 못 알아보고. 칠판. 자, 출제 의도는 뭐야? 이 초록색 밑줄이 왜 혼자 있냐 이거야. 근데 생각해봐. 지금 위치한테 가까운 건 주황색 밑줄이 아니고 초록색 밑줄이잖아. 그럼 이걸 얼핏 잘못 보면 어떻게 돼? 얘가 세모3처럼 느껴진다고. 그럼 요 둘이가 파트너잖아. 그럼 여긴 동사 자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긴 동사가 못 오니까 빙이 여기다 써놓으면 애들이 걸린다고 대부분. 자, 근데 여기서 핵심 뭐였어? 이게 삽입이 됐다라는 거야. 삽입이. 뭔지 알겠어? 이게 핵심이라고. 따라서 내가 유튜브에서 듣기 시간에 풀어야 될 독해 문제 이런 걸 본다고. 근데 뭐 문법은 보면 바로 풀 수 있고 13개까지 풀어야 된다고. 근데 내가 진짜 든생에 내가 댓글로 쓰고 싶은 게 야, 개새끼야. 네가 아들이면 그렇게 시키겠냐 이런 거야. 듣기 시간에 13개 풀 수 있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야? 흔들릴 가능성이 존나 높다고. 그러니까 썸네일을 이쁘게 만들려면 듣기 시간에 13개 풀 수 있다 그러면 썸네일이 이쁘긴 한데 선정적이긴 한데 생각해봐. 그걸 보고 수많은 애들이 그걸 따라한다니까. 그러다가 수능날 정신 잃어버려. 생각해봐. 이게 삽입이라는 건 해석을 안 하면 맞출 수가 없다고. 근데 이걸 듣기 시간에 푼다는 게 말이 되겠냐고 이런 게. 불가능해 전혀. 걔들이 말은 뭐냐면 그냥 전국에 있는 애들 대부분은 문법을 정확히 못 풀어. 너가 어차피 풀어도 대강 풀잖아 이거야. 그럴 바에는 그냥 듣기 시간에 빨리 풀어보라 이거지. 어차피 정확히 못 풀 거니까. 뭔지 알겠지? 그런 거에 낚이면 안 돼.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이게 100% 나올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파트너. 근데 얘 입장에서는 이게 가까워. 그래서 이 둘이가 파트너 같아. 근데 알고 봤더니 얘가 뭐야? 삽입이야. 그럼 얘는 뭐야? 파트너가 필요 없는 애라고. 이게 엄청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내긴 내야 돼. 근데 이걸 어렵게 낼 수 있는 유일한 포인트가 이거야. 삽입 동사를 줘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는 실제로는 어떻게 생긴 거야? 얘가 실제로는 여기가 없는 거야. they are convinced가 이렇게 삽입이 된 거라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관점. 어떤 관점이냐면 올바른 관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훨씬 쉬운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만 되면. 자, 칠판 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게 간단하잖아. 올바른 관점. 근데 뭐야?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들어간 거라고, 삽입으로. 그들이 확신하기에 올바른 관점 이렇게 들어간 거라고. 그래서 얘가 빠져야 돼, 이렇게. 뭔지 알겠지? 꼭 좀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선 먼저 이 문제는 어떻게 봤어야 된다? 이렇게 먼저 봤어야 돼, 이렇게. 됐지? 자,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동사 자리라는 게 이게 삽입이니까 아, 동사 자리란 건 맞아. 그지? 이 초록색이 함정이었는데 이 초록색이 얘는 삽입이야. 따라서 이렇게 파트너가 맞아. 따라서 여기는 무슨 자리가 맞아? 동사 자리가 맞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3-1번 돌파를 한 거야. 동사 자리가 맞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수일치 관점으로 가는 거지. 있으냐 아냐로. 자, 여기서 논점이 하나 있지. 4-1번은 뭐야? 자, 봐봐. 지금 이제 이게 삽입이란 걸 우리는 알았으니까 이게 삽입이라는 게 알았으니까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거든. 주어 동사 수일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가 없어? 한 개인지 두 개인지를 알 수 없어. 영어는 한 개면 단수고 두 개 이상이면 복수잖아. 즉 관계대명사는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알려주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선행사하고 관계대명사가 동일하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모르니까 이걸 통해서 기준점을 잡는 거야. 뷰스가 아니고 뷰잖아. 자, 선행사가 단수니까 위치도 단수라고 보면 되겠지. 따라서 뭐야? 아가 아니고 is가 돼야 된다. 이렇게 푸는 거지. 근데 출제 가능성으로는 이거보다 이게 훨씬 높아. 이게.
근데 해설지에 보면 이 얘기만 나와 있다고 지금. 근데 이것도 이렇게 자세히는 안 나오고 삽입 얘기 이런 얘기가 아예 빠져 있어 이게 지금. 이게 핵심인데 이 문제에서. 알겠지? 이런 부분을 좀 볼 수 있으면 되겠네. 됐지? 너무너무 중요해. 복습 좀 합시다. 이거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으니까. 자, 네모 세모 동그라미는 지우겠지만 여기 그대로 놔둘게. 칠판. 자, 4번. 자, 영어에서는 그냥 간단해. BPP가 보이잖아. BPP가 보이는 경우 처리하는 방법 할게. 칠판. 이것만 기억해.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어. 자, 일본, 한국, 일본. 자, 시제는 신경 안 쓰고 할게 그냥. 과거라는 건 아니까. 자, 두 개 중에서 A라는 문장하고 B라는 문장에서 수동태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 BPP 형태는 2번에 들어가야 되겠지. 왜 그래? 자, BPP는 그냥 간단해. 주어하고 동사의 관계가 어떻게 되면 돼? 되는 관계면 된다고. 자, 인베이드가 뭐야? 침입하다잖아. 그럼 일본은 인베이드를 한 거고 한국은 인베이드 된 거잖아. 둘의 관계는 하는 관계, 둘의 관계는 되는 관계. BPP는 언제 쓴다? 주어 동사가 되는 관계. 됐지? 이것만 점검을 하면 된다고. 오케이. 자, 근데 하나만 설명을 할게. 수동태 그러면 애기들이 자꾸 BPP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결과야. 원인은 뭐야? 봐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데 수동태라는 건 동사 자리에 BPP가 왔다 이게 아니야. 생각해봐. 순서로 본다면 1번, 2번, 3번이야. 목적어가 주어가 되니까 이게 원인이야. 결과적으로 이 동사 형태가 뭐로 바뀌는 거야? BPP로 바뀌는 거라고. 그럼 수동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해야 돼?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는 것?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그게 원인이니까. 그러면 저절로 동사는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라고. 됐지? 칠판. 자, 그러면 BPP가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1-1번으로 가지. 그래서 수동태 쓸래? 말래 이거야. BPP 쓸래? 말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문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는? 그지? those people이 목적어였어. 근데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왔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동사는 BPP 형태를 띌 수밖에 없는 거지. 됐지? 간단해. 그냥 주어하고 동사의 관계가 되는 관계. 이것만 계속 보면 돼. 네? 근데 이것도 이따 한번 말하겠지만 그러면 너 가랑비 독해 하잖아. 가랑비 독해. 자, 봐봐. 이건 언제 연습해? 가랑비 독해는 한 줄 해석으로 돼 있잖아. 그럼 문장의 길이가 한눈에 들어오잖아. 문장이 길면 무조건 이걸 연습을 하는 거야. 얘는 무조건 문장이 길 때만 나오게 돼 있으니까. 자, 가랑비 독해에서 BPP가 보여. 그럼 뭐래? 주어하고 동사가 되는지 계속 보는 거야. 뭔지 알겠지? 그래서 가랑비 독해 교재가 뒤로 가면 갈수록 진짜 좋은 교재로 바뀌어야 된다고. 문제 풀이도 연습하고 문법도 연습하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출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 왜 갑자기 B가 나왔나 그랬는데 우리 기출코드 21번에 보면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에 와야 된다는 기출코드가 있잖아. 따라서 should라는 조동사가 있으니까 뒤에는 B가 온 거야. 동사 원형으로. 됐죠? 자, 5번. 자, 정리할게. 자, Y가 보이는데 자, 이것도 바로 외워버릴게요. 어차피 엄청 중요한 기출코드니까. 자, 여기서 주인공은 what이야, what. 자, what을 주인공으로 놓고 정리를 해볼게. 자, 너희들이 전통적으로 봤던 건 뭐냐면 what이 관계 대명사로 쓰일 때야. 즉,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그럼 이때는 파트너가 누가 되는 거야? 대시 되는 거야. 관계 대명사. 이렇게 되면. 오케이? 이게 많이 봤다고. 근데 최근에 나오는 건 뭐야? 애들이 이거에 익숙하니까 이걸 함정을 파기 위해서 뭘 파는 거야? what의 용법 중에서 의문 대명사가 있어. 해석이 무엇? 이렇게 되겠지. 해석이. 그러면 짝꿍이 누가 돼? why나 how 같은 뭐가 되는 거야? 의문 부사가 되는 거야. 자, 빨리 머리에 넣어. what이 보였을 때 두 가지 경우를 떠올려야 돼. 해석을 통해서 뭐뭐 하는 것 그러면 관계대명사. 그때는 선택형이 뭐다? 됐을래 was을래야. 근데 해석을 통해서 맥락상 봤더니 무엇이 자연스러워? 그럼 의문대명사야. 그때 짝꿍은 누가 될 수 있다? why나 how가 될 수 있다고.
자, 그럼 여기서 한 번만 더 전진해 볼게. 그러면 여기서 의문 대명사 쓸래, 의문 부사 쓸래가 됐잖아. 이건 뭐하고 논점이 똑같아? 관계 대명사 쓸래, 관계 부사 쓸래하고 논점이 똑같아. 왜? 본질은 대명사 쓸래, 부사 쓸래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워낙 유명한 애잖아. 관계 대명사는 뒷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 관계 부사는 뒷문장이 완전. 자, 머리에 넣어. 자, 전통적인 거 다시 한번. what이 나오면 관계 대명사로서 뭐뭐 하는 것 그러면 대다하고 비교하는 문제야. 따라서 뭐만 하면 돼? 이때는 앞에 명사가 없고 뒷문장이 불완전하다. 이것만 정리하면 돼. 자, 근데 얘가 해석상 무엇이 되면 의문 대명사야.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짝꿍이 대시 아니고 why나 how 같은 의문 부사가 돼. 그러면 의문 대명사 쓸래, 의문 부사 쓸래가 됐거든. 그러면 이거의 출제 의도는 뭐하고 똑같다? 관계 대명사 쓸래, 관계 부사 쓸래하고 똑같아. 그러면 의문 대명사 쓸래, 의문 부사 쓸래, 관계 대명사 쓸래, 관계 부사 쓸래, 둘 다 뭘 나타내? 대명사는 뒷문장이 불완전하고 부사는 뒷문장이 완전한가를 묻는 거라고. 됐지? 자, 머리에 넣어. 외워야 돼. 무조건 나와. 그래서 what을 딱 중심에 놓고 왼쪽에는 전통적인 파트너인 that. 그때는 뭐만 생각하면 돼? XX만 하면 돼. 자,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걸 갖다 노려서 애들이 무조건 이렇게 푸니까 뭘 노리는 거야? 파트너가 why나 how 같은 의문 부사가 나오는 경우를 노리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중요하겠어? 전통적인 강자인 관계 대명사 쓸래, 관계 부사 쓸래 하고 출제 코드가 똑같아져 버린다. 이렇게 되면. 자, 빨리 머리에 넣어. 우리가 오늘 지금 풀 문제 중에서 이게 5번 이상 나오잖아, 지금 이 그림이. 대다고 what을 비교하는 게 하나 나오고, 의문 대명사 대 의문 부사가 2번 나오고, 관계 대명사 대 관계 부사가 2번 나오고, 이 정도 될 거라고 지금. 자,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what을 기준으로 전통적인 파트너는 that. 그때는 어떻게 풀면 돼? 그냥 XX 이렇게 풀면 돼. 앞에 명사 없고 뒷문장 불완전. 자, 근데 얘가 해석상 무엇을 하고 해석이 되면 파트너가 의문 부사야. why나 how가 될 거라고. 주로 밑줄에는 뭐가 나와?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얘가 나온다고. why나 how가. 그럼 why나 how가 나오면 파트너가 의문 대명사 what 이렇게 풀면 된다고. 그러면 문제는 뭐다? 의문 부사 쓸래, 의문 대명사 쓸래야. 그럼 뭐하고 똑같아? 관계 대명사 쓸래, 관계 부사 쓸래하고 똑같다고. 자, 본질은 뭐다? 대명사는 뒷문장이 불완전하고 부사는 뒷문장이 완전하다. 이렇게 하면 끝. 됐지? 출판. 자, 풀어볼게. 자, 얘는 y잖아. 이따 보면 how 나오지. 똑같아. y나 how가 나오면 파트너가 누구일 가능성이 없다? 의문 대명사인 what일 가능성이 없다. 자, 그러면 이 출제 코드에서 5번에 y나 how가 나왔거든. 근데 5번은 뭐하고 똑같다? 4-2번하고 똑같다 했잖아. 칠판. 자, 그럼 y 쓸래, what 쓸래야. 그럼 이때 what은 뭐다? 의문 대명사로 봐야 된다고. 칠판. 자, y는 의문 부사, what은 의문 대명사. 의문 부사 쓸래, 의문 대명사 쓸래는 관계 부사 쓸래, 관계 대명사 쓸래와 출제 의도가 동일해. 본질은 뭐야? 부사가 연결사 역할을, 부사가 연결을 하면 뒷문장이 완전하고 대명사가 연결하면 뒷문장이 불완전하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자,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여기서 답이 이미 있네. 보니까. 봐봐. 여기 y가 있고 여기 what이 있잖아. 이 문장 안에 이미 있어버리는 거야. 그럼 그 용법이 되는지 볼까? 자, what은 의문 대명사니까 뒷문장이 불완전할 거고 얘는 완전하겠네. 봤더니 주어, 동사, 목적어가 없잖아. say는 목적어가 필요하지. 어떻게 알아? 목적어가 없다 이렇게 말하려면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잖아. 자, say는 목적어가 필요해. 어떻게 알아? 봐봐, 내가 얘한테 말해볼게. 이렇게 하면 돼. 그냥 누구한테 말하면 돼. 상유한테 say, 말해라. 그럼 얘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무엇을요? 이럴 거 아니야. 그럼 목적어가 필요한 거야. 근데 내가 얘한테 상유야, 자라. 그럼 얘가 나한테 무엇을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걔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대가 주어, 동사. 선생님, 두는 목적어가 필요한가요? 그냥 해보면 돼, 얘한테. 야, 해라. 두. 해라. 그럼 얘가 무엇을요?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목적어가 필요하잖아. 근데 얘는 뒤에 목적어가 있잖아. 그럼 완전하잖아.
그럼 여기서 이미 나왔어. Y는 뒷문장이 3형식으로 완전하고 what은 뒷문장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함. 여기서 이미 다 떠버린 거지. 예문 역할까지. 됐지? 그래서 이따가 이게 Y가 how로 바뀌는 게 나올 거고 그 대신 뭐야? 번호는 똑같지. Y 자리가 how로 바뀌는 거 빼고는 아예 똑같다고. 됐죠? 그리고 뒷문장 완전 불완전이 잘 나오는데 불완전이라는 건 주어나 목적어가 없음이야. 거의 그렇게 특히 목적어 없음만 생각하면 돼. 목적어 없음만. 됐지? 자 그러면 1번에서 우리는 뭘로 했어? 이걸로 풀었어. 이걸로. 16-1번, 24-1번, 3-1을 거쳐서 4-1, 1-1, 5번은 4-2하고 똑같다. 자 이렇게 풀었잖아. 칠판 봐. 그럼 2번을 풀 때 지금 빨간색 한 게 뭐야? 다 했던 거라고 좀 전에. 하잖아. 아니 근데 생각해봐. 이건 내가 10년 전에 만들었고 이 책은 지금 금년에 나왔잖아. 2월 달에. 근데 지금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가 아예 똑같잖아. 이따 보면 알겠지만 3번, 4번도 다 똑같아. 실제로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1번을 갖다 제대로 하니까 뭐 2번, 3번, 4번이 다 편해지잖아. 칠판. 자 2번 봐볼게요.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잘 못 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뭘로 바꿔준 거야? 이렇게 번호로 바꿔준 거야. 동일함을 좀 느끼라고. 뭔지 알겠지? 그냥 이렇게 밑줄만 보면 너희 실력에서 아직은 못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번호로 보면 뭐야? 지금 이 빨간색 된 건 1번에서 다 봤던 번호라고 우리가. 됐지? 4-2번은 뭐야?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의 구별. 3-1은 동그라미 세모 네모 그리기. 자 16-1은 대명사는 수일치한다. 24-2는 형용사나 부사의 구별. 이거잖아. 칠판. 해볼게요. 자, 봐봐. 듣기 시간에 뭐, 봐봐. 이 문제는 어떻게 된 거야? 연필자국 여기 있냐가 다잖아. 그냥.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쭉 읽어와야 여기서 번쩍한다고. 이걸, 투 이그노를 열심히 읽는 건 의미가 하나도 없다니까? 연필자국 엔드에서 안 나면 다 헛짓이야. 자, 엔드를 봤어. 그 순간 바로 뭐가 떠올라? 이 관점에서 이걸 쳐다봤어. 그럼 바로 몇 번? 12번. 자, 우리가 말하는 12번의 언어적인 약속은 뭐야? 문법적인 약속. and나 but이나 or나 no가 나오면 양쪽의 형태 동일. 이게 12번이라고. 그게 여기 한 장에 써졌잖아. 칠판. 자, 그럼 이건 뭐야? to ignore 쓸래? ignores 쓸래? 즉 allows의 병렬로 그냥 이 장난친 건데. 칠판. and, but, or, no가 밑줄의 앞뒤에 보이는 경우 출제어도는 병렬이다. 병렬은 형태 동일만 파악하면 돼. 그러면 얘하고 형태 동일이 되는 건 보니까 뭐야? to direct가 있잖아. 해석상. 그럼 to 부정사하고 to 부정사니까 형태 동일이 됐잖아. 끝.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문제를 좀 더 어렵게 만들어봐. 어떻게 하면 어려워져? 출제어대로 손대지 말고. 그지? 칠판. 이렇게 준다고. 그럼 얘들은 뭘 찾아? 앞에서 동사 원형을 찾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to 부정사와 to 부정사가 병렬이 되면 최근엔 두 번째 to를 생략해가지고 얼핏 안 보이게. 됐지? 이것까지 잡아내면 되겠네. 자, 2번. 자, 위치가 나왔잖아.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4번으로 간다는 거지. 칠판. 자, 이 관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진다고 쓱쓱쓱 보다 보면 관계대명사는 주로 4번에 있지. 이렇게 된다고. 칠판. 4-2번. 자, 이니치 쓸래, 위치 쓸래야. 그지?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관계부사하고 똑같거든. 따라서 관계부사 쓸래, 관계대명사야. 여기서는 이니치지만 이따 보면 뭐가 나와? 바이 위치가 나오지? 그렇잖아. 똑같은 문제야, 실제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지만 좀 이따 뭐가 나와? 바이 위치 쓸래, 위치 쓸래가 나오지 아마. 근데 어떻게 알아? 4-2라는 관점에서 똑같다고. 칠판. 자, 그럼 했잖아.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 구별하는 거 아까 좀 전에 우리 그랬던 거잖아. 얘는 뒷문장이 불완전, 얘는 완전. 뭐하고 똑같다? 의문 대명사 쓸래? 의문 부사 쓸래? 하고 똑같다. 그거 했던 거잖아, 이미. 자, 뭐만 보면 돼? 뒷문장 완전 불완전만 보면 되잖아. 뒷문장이 불완전하다는 건 주로 뭐가 없다? 목적어가 없다. 이렇게 됐잖아, 칠판. 자,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불완전하고 관계부사는 뒷문장이 완전하다. 자, 뒤에 봤더니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하잖아. 그러면 얘는 못 오잖아. 얘는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되니까. 따라서 답은 관계부사.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또는 관계부사로 주면 되는 거지. 됐지? 이렇게.
우리가 좀 전에 얘를 봤고 그때 내가 같이 설명했지. 이게 같은 거라고. 그럼 지금은 이게 나온 거고. 됐죠? 4-2번은 좀 이따 보지. 그때는 뭐만 바뀌어? in which가 by which로 바뀐다는 것만 똑같이. 근데 뒷문장을 봤더니 파란색이 주어, 빨간색이 동사, 초록색이 목적어, 삼형식으로 완전하잖아. 따라서 완전할 때는 관계대명사가 올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칠판. 자, 3번의 별표. 좋은 문제야. 이게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 자, 봐봐. 설명 잘 들어야 돼. 중요해.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의 본질을 설명해 볼게. 첫 번째 조건은 오른쪽에 현재 분사처럼 보이는 애를 줘.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왼쪽에 과거 분사처럼 보이는 애인데 알고 봤더니 얘는 어떤 성격도 갖고 있어? 얘는 동사의 과거 시제 성격도 갖고 있는 상태가 돼야 돼. 이런 그림이 돼야 된다고. 다시 한번. 한쪽은 현재 분사처럼 생겼어. 현재 분사야. ing를 주니까 옆에는 과거 분사처럼 생겼어. 그래서 이쪽으로 몰아가는 거야. 과거 분사 쓸래? 현재 분사 쓸래로. 근데 알고 봤더니 얘는 역할이 하나 더 있어. 뭐가 있어? 동사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야. 그럼 이 관점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되는 거야? 현재 분사 쓸래? 과거 분사 쓸래가 아니고 현재 분사 쓸래? 과거 분사 쓸래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야? 동사 자리가 아니게 이걸 묻는 게 된다고 먼저. 왜? 얘가 역할이 두 개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돼. 칠판. 자, 봐봐. make, made, made야. make는 현재 시제 동사, made는 과거 시제 동사, 얘 빨간색은 과거 분사. 그래서 우리는 make, made, made 이렇게 외잖아. 그러면 파란색은 동사고 빨간색은 분사라고. 그러면 봐봐. 똑같이 made 쓸래, making 쓸래인데 파란색은 뭐야? 동사 쓸래, 다른 거 쓸래야. 얘는 현재 분사 쓸래, 과거 분사 쓸래가 돼버린다고. 아예 출제 포인트가 바뀌어버려. 왜? made가 파란색도 되고 빨간색도 되기 때문에 이걸 주의해야 돼. 뭔지 알겠지? 근데 영어에서 이런 건 눈에 띄잖아. eat, ate, eaten. 이런 애들은 절대 시험에 안 나오겠지. 그잖아. 반드시 요 두 개가 똑같은 애들만 시험에 나온다고. 기쁘게 하다가 pleased잖아. please, pleased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지? 그런 애들을 무조건 준다고. 그래서 봐봐. 한쪽에는 ing를 주고 한쪽에는 과거 분사처럼 주면 무조건 애들은 분사를 본다고. 근데 우리는 뭘 먼저 봤어야 돼? 동사를 먼저 봤어야 된다. 이게 특A급이야. 알겠지? 꼭 기억합시다. 그냥 무조건 이 그림이야. 오른쪽에는 ing, 왼쪽에는 과거 분사처럼 보이는 애. 근데 알고 봤더니 얘는 생김새상 동사의 과거용도 되는 애. 칠판. 반드시 뭘 먼저 본다? 동사 자리인지를 먼저 본다고. 이게 중요해. 분사를 먼저 보면 안 되고 동사를 먼저 봐야 돼. 좀 이따 또 나온다. 분사 논점하고 동사 논점이 나오면 뭘 먼저 본다? 동사를 먼저 본다. 왜? 동사 자리에는 얘는 무조건 못 오거든. 아예. 뭔지 알겠지? 그래서 동사 자리면 아예 탈락. 그래서 동사 자리인지를 봐. 그래서 동사 자리면 얘는 아예 탈락이니까 답은 얘야. 동사 자리가 아니면 그때서야 뭘로 가는 거야? 분사로 간다. 이렇게 돼야 돼. 꼭 기억해야 돼. 다시 한번. 너무너무 중요한 거 바로 뒤에 나올 거니까. 분사, 투부정사, 동명사. 얘들을 뭐라고 불러? 준동사라고 불러. 동사하고 비슷해. similar거든, 준이. 동사하고 비슷해. 근데 동사 자리에는 올 수 없어. 따라서 얘들이 보이면 무조건 동사 자리인지를 먼저 봐. 동사 자리면 그냥 답이야. 더 풀 필요도 없어. 왜? 준동사는 동사 자리에 못 오니까. 근데 동사 자리가 아니면 그때서야 이걸 볼 수 있다고. 뭔지 알겠지? 좀 이따 다시 나와. 그래서 동사의 논점하고 분사의 논점이 나오면 누가 1등? 동사가 1등. 그래서 만약에 동사 자리면 바로 끝. 동사 자리가 아니면 그때서야 분사 논리를 보라고. 됐지?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칠판.
앞에서 봤던 건 간단히, 새롭게 나온 건 자세히 이렇게 볼게. 칠판. 그러면 3-1번 포인트 관점에서 보면 동사 자리를 먼저 보는 거지. 자, 동사 자리는 어떻게 판단해? 당연히 이거잖아. 네모, 세모, 동그라미. 칠판. 자, 네모. 자, BPP가 나왔어. 어떻게 해야 돼? 동사 자리에 BPP가 나오면 무조건 뭐 해라? 주어하고 동사가 되는 관계인지 봐라. 그럼 여기서 참여자들은 에스크 되었어. 그러니까 뭐야? 수동태가 맞는 거지. 무조건 이런 습관을 만들어라고, 가랑비 독해를 할 때는. 됐지? 제발 가랑비 독해에 여러 가지 기능을 좀 입혀야 돼. 자, 얘가 본동사야. 자, 얘가 만약에 세모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 놀고 있는 동그라미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동그라미가 없잖아. 그럼 여긴 동사 자리 아니야? 아닌 거지. 그렇잖아. 본동사는 이미 얘가 차지했고, 그럼 얘는 보조동사인데, 보조동사는 뭐가 필요해? 파트너인 동그라미가 필요하잖아. 근데 동그라미가 없잖아. 따라서 여긴 동사 자리가 아니야. 그럼 이제 뭘로 갈 수 있는 거야?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이 논리로 가는 거지. 그래서 되는 관계면 과거분사, 하는 관계면 현재분사 이렇게만 가면 되는 거지. 됐지? 칠판. 자, 내가 상희한테 공을 패스를 했어. 안 돼, 이 새끼야. 내가 손흥민한테 공을 패스를 했어. 자, 그러면 내가 손흥민한테 공을 패스했어요. 내가 요즘 풋살 하거든. 안 해보이지? 너는 그거 모를 거야. 내가 이제 46, 47이거든. 아파트 풋살 커뮤니티가 있어. 들어갔어. 나 진짜 깜짝 놀라. 너가 부모도 마찬가지일 거야. 내가 그때 45살에 들어갔지. 근데 가자마자 나이를 물어보는 거야. 나 아무 생각도 없이 45살이라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그 표정이 들어와도 되나? 막 이런 거 있잖아. 갔는데 정말로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은 거야. 근데 내가 축구를 한 20년 만에 처음 해봤거든. 와, 내 몸하고 현실이 너무 차이가 난 거야. 공이 왔는데 막 발이 밑으로 다 놓쳐불고 막. 그 경멸스러운 그 표정들을 잊을 수가 없어. 근데 지금 한 1년 됐거든. 근데 요즘 그래도 사람답게 뛰어다니는데. 자, 그때는 이게 쫄리더라고. 공이 오잖아? 그러면 누가 나한테 줄 것 같으면 눈을 피해. 혹시나 주면 내가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그래서 눈이 마주치면 나한테 패스가 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안 보고 막 이렇게 다녔는데. 자, 요즘 이제 자신감이 붙으니까 사람 확실히 자신감이 들어. 내가 실력은 똑같은데 요즘 자신감이 붙으니까 그때보다는 훨씬 잘해. 자, 내가 얘한테 패스를 줬어. 그럼 봐봐. 패스는 내가 만든 거잖아. 나는 패스를 만들었잖아. 그럼 패스는 뭐야? 만듦을 당한 거잖아. 따라서 패스하고 메이크의 관계는 되는 관계잖아. 되는 관계면 과거분사 이렇게 된다는 거지. 됐죠? 자, 중요한 문제야. 왜냐하면 메이드가 두 가지 성격이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합시다. 얘는 동사의 과거형이면서 과거분사. 됐지? 한쪽에는 현재분사의 그림을 주고 한쪽에는 동사의 과거형도 되고 과거분사도 되는 애를 준다. 그럼 우리는 뭘 먼저 본다? 동사 자리인지를 먼저 본다. 그래서 동사 자리면 얘는 아예 탈락. 동사 자리가 아니면 그때서야 분사 논리를 본다. 됐지? 자, 됐고. 자, 이건 이제 했던 거니까 그대로 갈게. 이제 봤던 건 빨리 갈게. 자, 25이면 그럼 여기서 하나만 넣을게. 25이면 무조건 16-1로 가는 거야? 아니지? 25이면 기출코드 8번으로 가는 거야. 8번 가봐. 기출코드 8번. 8번으로 가면 뭐가 있어? 비강 있지? 이수영법, 대명사, 가주어, 가목적어, 빈칭주어, 강조어 구문이 있어. 그러면 8번에서 1번 대명사일 때 어디로 간다? 16번으로 간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제발 문법을 풀다가 25이면 무조건 8번을 떠올려야 돼. 그냥 문법 문제를 풀다가 문법 문제에서 이승 밑줄이 없어도 특이급이야. 그냥 25일 때마다 그 용법을 따져. 대명사, 가주어, 가목적어, 빈칭주어, 강조구문 이걸. 뭔지 알겠지?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그 중에서 대명사다. 그러면 16-1번으로 가는 거야. 칠판. 자, 이미 다 했던 거 똑같으니까 차이점은 뭐야? 아까는 something이었고 여기는 고릴라 단수잖아. 단수니까 이시 맞다지. 자, 이따가는 뭐가 나온다? skills 이게 나오니까 복수니까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 칠판. 자, 5번 똑같지? 형용사나 부사가 보이면 24번으로 간다 이거지. 칠판. 자, 24-2번이지 보호자리가 아니고 수식어 자리니까 그러면 당연히 똑같이 부사 쓸래 형용사 쓸래. 그럼 뭘 수식하는지를 보면 되지.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 명사가 아닌 걸 수식하면 부사. 해석을 해봤더니 뭘 수식해? 동사를 수식해. 따라서 뭐가 필요해? 부사가 필요해. 이렇게 끝. 24-2번이 계속 나오잖아. 근데 여기만 바뀌어. 동사에서 형용사에서 다시 동사로. 그래서 답은 결국 무조건 뭐야? 부사 이렇게 됐던 거지. 오늘 나왔던 문제들을 보면 본질은 뭐다? 24-2번이라는 번호. 제발
얘가 중요. 제발 얘들은 아니야. 얘가 중요. 얘를 맞추면 저절로 맞추게 돼 있어. 칠판. 자, 그러면 1번 이렇게 봤고 2번 이렇게 봤고 3번 봐볼게. 동일한 것만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3-1번하고 1-2번 기억나지? 3-1번은 뭐야? 이거야. 네모세모 동그라미. 1-2번은 분사. 했던 거잖아. 하는 관계면 현재 분사, 되는 관계면 과거 분사. 24-2번 했지? 형사, 부사. 3-1번 또 이거지. 자, 16-1번. 대명사의 경우에는 16-1번과 똑같잖아. 그러면 빨간색은 간단히 하고 초록색만 자세히 할게. 칠판. 근데 이것도 했던 거야. 이게 뭐야? 관계대명사 오시면 XX로 푼다 이거. 아까 우리가 봤던 거. 다 했다. 다 붙여 있어. 똑같아. 칠판. 할 게 없어.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보면 못 보니까. 됐지? 칠판. 자, 우선 이거 보는데, 자, 이걸 보는 순간 뭐가 됐어? 이게 분사잖아. 자, 우리 했어. 자, 분사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자, 준동사인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나오면 3-1번 관점에서 동사 잘인지를 먼저 본다. 그리고 동사면 아예 틀린 거다. 동사가 아니면 그때서야 분사를 살펴본다. 했던 거잖아. 됐지? 자, 그려봐. 어떻게 돼? 자, 본동사. 문장 연결사 원. 보조동사 원. 자, 그럼 놀고 있는 애가 없잖아. 놀고 있는 동그라미가 없잖아. 그럼 여긴 동사 자리 아니야? 아니잖아. 따라서 뭐야?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이제 우리는 분사를 살펴볼 수 있는 거지. 그럼 이제 뭐야? 하는 관계면 현재 분사, 되는 관계면 과거 분사. 다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이게 특특특 A급이야. 네모, 세모, 동그라미가. 칠판. 자, 그럼 이제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준동사에서 살펴보면 되는데. 자, 여기서 논점이 하나 있어. 자, 분사구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분사구문은. 주어, 동사, 접속사,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이게 주절이고 이게 종속절이면 이게 분사로 바뀌는 거야. 접속사 날려. 주어가 주절하고 동일하면 날려. 동사를 뭘로 바꿔? 분사로 바꿔. 자, 현재 분사는 언제? 하는 관계일 때. 과거 분사는 언제? 되는 관계일 때. 이게 다라고. 그러면 다시 부활시킬 때 생각해봐. 다시 부활시킬 때. 요 둘의 관계를 봐서 하는 관계면 현재 분사, 되는 관계면 과거 분사잖아. 근데 얘가 생략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 비교할 대상이 없잖아. 얘를 끌고 오면 되지. 왜? 요 두 개가 같을 때만 생략하는 거니까. 칠판. 자, 분사 구문의 주어는 주절의 주어와 동일한 경우는 생략해. 얘하고 얘가 똑같으면 생략한다고. 즉, 분사 앞에 만약에 주어가 없어. 그럼 뭐하고 비교하면 돼? 얘하고 비교하면 된다고. 하는 관계면 현재 분사, 되는 관계면 과거 분사. 됐지? 자, 근데 여기서 이미 답이 나왔어. 자, 얘가 주어거든? 그럼 얘하고 비교하면 되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봐. 우선 여기까지 오기 전에 여기에 동사가 떴잖아. BKM이. 근데 얘하고 얘가 똑같은 애잖아. 둘 다 비컴이잖아. 그럼 봐봐. 여기서 요 둘의 관계가 되는 관계면 뭐가 돼야 돼? 여기에는 BPP라는 수동태가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method라는 주어하고 become이라는 동사가 되는 관계였으면 여기가 뭐가 와야 돼? BPP가 와야 되잖아. 근데 그냥 뭐가 과거가 왔잖아. 그 말은 뭔 말이야? 요 둘의 관계는 하는 관계라는 뜻이잖아. 자, 그러면 분사가 또 become이네. 근데 앞에 주어가 없어. 뭘 끌고 와? 주절의 주어를 끌고 와. 봤잖아, 앞에서. method하고 become의 관계는 되는 관계다?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뭐야? 하는 관계니까 현재 분사 이렇게 하면 된다고. 됐지? 요 안에 이미 답이 있는 상태였어. 그래서 주어하고 동사의 관계가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를 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자, 2번. 자, what이 나왔어. 어떻게 하면 돼? XX 만들면 되지, XX. 조심해야 돼. 근데 얘가 파트너가 의문부사가 될 수 있다는 거 조심해야 돼. 근데 의문부사 할게요. why나 how가 나올 때는 파트너가 의문대명사 what이 된다는 걸 좀 염두에 두고. 칠판. 자, 이렇게 쳐다보면 바로 뭐가 떠올라? 6-1번. 왜? 해석상 무엇이 아니거든. 것이 자연스러워. 그러면 전통적인 파트너인 대다고 비교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what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앞에 명사 없고 뒷문장 불완전하다. 이것만 하면 돼. 관계대명사 what은 의문대명사 아니야. 관계대명사 what은 앞에 명사가 없고 뒷문장도 불완전하다. 볼게. 자, 앞에 뭐가 있어? 오브라는 전치사가 있잖아. 그럼 명사 없는 거 맞잖아.
자, 뒷문장에 봤어. 두가 나왔네. 아까 했지? 해라. 무엇을요?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 목적어가 없잖아. 따라서 XX라고. 그래서 옷은 맞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됐지?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그러면 결국 뭐야? 부사 휴먼니 쓸래? 형용사 휴먼 쓸래인데 여기서 그나마 장애물을 판 게 하나 조심할게. 너는 휴먼 그러면 인간이라는 명사만 아는데 휴먼이 형용사로서 인간의가 있어. 자, 선생님 저 그거 몰랐어요.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세모치면 돼. 내가 말했잖아. 단어든 문법이든 독해든 너희들이 내 숙제를 하고 있잖아. 근데 이 숙제를 90점을 꾸준히 맞을 수 있을 만큼 했어.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못 본 게 나왔어. 그럼 답이 아니라고 전혀. 알겠지?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애들은 제끼고 가면 돼. 칠판. 자, 연습했던 거니까 유머니 형. 근데 요건 조심해다. 자, 러브는 명사잖아. 여기다 LR 붙이면 뭐가 돼? 형용사가 돼. 프렌드도 마찬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그걸 장난친 건데 오바야. 왜? 유머니 형용사라는 걸 아는 건 수능 범위 밖에 있다고. 됐지? 그래서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그냥 뭐야? 그대로. 자, 얘가 24-2번이야. 근데 수식하는 게 명사가 아니고 뭐야? 형사잖아. 따라서 뭐가 필요하다? 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끝이지. 됐지? 집중해. 칠판. 자, 얘가 나왔어. 어떻게 해야 돼? 집중하라고. 자, 투부정사가 나왔어. 어떻게 돼? 투부정사가 나오면 준동사다. 뭘 먼저 한다? 동사 자리인지를 본다. 동사 자리가 맞으면 바로 틀린 거야. 동사 자리가 아니면 그때서야 준동사를 본다. 됐지? 자, 동사 자리 여부를 판단은 뭘로 한다? 이걸로 한다. 그려. 자, 본동사. 접속사니까 문장용일사 원. 보조동사 원. 그러면 네모 하나에 동그라미 세모가 개수 같잖아. 그럼 놀고 있는 동그라미가 없잖아. 그럼 여긴 동사 자리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뭐다? 투부정사를 살펴보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놀고 있는 동그라미가 있어. 그럼 여기는 동사 자리야. 그럼 무조건 틀린 거라고. 쳐다볼 필요도 없이. 됐지? 칠판. 자, 가랑비 독해에서 이런 문장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돼? BPP가 2번 나왔네. 뭘 연습한다? 주어하고 동사. 동사 자리에 BPP가 나오면 주어하고 동사가 되는 관계인지 살피는 연습을 든다고. 칠판. 자, 마음은 훈련해, 훈련돼. 훈련되는 거지? 그렇잖아. 멘탈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하는 거잖아. 내가 하는 거잖아. 내 마음에 대해서. 자, 습관이라는 건 개발해, 개발돼. 개발되는 거잖아. 됐지? 이런 식으로 동사 자리에 BPP가 보이면 주어하고 동사가 되는 관계인지를 살펴보는 연습만 하면 수동태는 뭐 아무 문제도 없다. 됐지? 제발 평소에 좋은 습관만 만들면 영어는 절대평가잖아. 실력이 없어도 1등급이야. 칠판. 자, 그러면 3-1번 관점에서 봤더니 동사 자리가 아니야.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투부정사를 보는데 투부정사는 뭐야? to 다음엔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ing를 쓴다. 그걸 내가 5개인가 정리해놨잖아. 뭐야? look forward to ing, when it comes to ing, be used to ing, from ing to ing 이 정도 외고 있으면 된다고. 됐지? 그거 외고 있으면 그것만 ing고 나머지는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야. 근데 여기는 뭐야? 그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잖아. 따라서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적절하다. 이렇게 하면 돼. 됐죠? 자, 이시야. 징합네. 자, 뭘로 간다? 8번. 대명사, 가주어, 가목적어, 비인칭 주어, 강조 구문이 있는데 해석해 봤더니 대명사야. 그럼 몇 번으로 간다? 16-1번. 단수면 맞는 거고 복수면 틀린 거다. 자, 앞에서 단수로 2번 받고 이번엔 복수가 나왔지? 자, 대명사니까 16-1로 갔어. 그럼 있을래 됨쓸래야. 단수를 받으면 A, 복수면 됨이야. 지금까지 단수니까 2번 다 맞는 걸 봤는데 이번엔 뭐야? 포인트, 스킬즈가 됐잖아. 따라서 복수니까 뭐다? 틀렸다. 이렇게 하면 끝이. 됐지? 칠판. 자, 그럼 1번에서 봤던 번호들, 2번에서 봤던 번호들, 3번에서 봤던 번호들. 자, 4번에서 겹치는 건 빨간색 쳐볼게. 자, 2번 하나 빼고는 다 겹치는 거잖아. 그럼 29번이 뭐야? 아까 했던 대동사가 나오면 앞에 뭐가 있다? 동사가 있다. 두 개는 뭐가 일치해야 된다? 형태가 일치해야 된다. 이거 29번. 칠판 봐. 자, 1번 문제도 마찬가지야. 1번 문제가 수동태거든? 수동태는 무조건 PPP라 했잖아.
근데 생각해봐. 듣기 시간에 이게 PPP가 보이겠냐고. 해석을 해야 돼. 자, 공장에서 이걸 만들었어. 그럼 이걸 팔기 위해서 백화점으로 옮겨야 될 거 아니야. 자, 물건이라는 건 반드시 이동되어야 합니다. 가격이라는 건 반드시 합의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잖아. 해석을 해야지만 여기 머스트 B가 보인다고. 근데 왜 생략했어 얘는? 아니 여기 어차피 머스트 B가 있으니까 여기도 있는 거 알 거 아니야. 이렇게 생략했다고. 근데 이렇게 읽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고. 제발 해석을 하라고 문법은. 그래서 이 글자가 중요한 거야. 해석상. 여기에 머스트 B의 생략을 모르면 PPP로 몰아갈 수가 없잖아. 아니 생각해봐. 이 문제는 BPP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머스트 B의 생략을 느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뭐 해석을 먼저 했어야 된다고. 됐지? 그래서 뭐 듣기 시간에 밑줄만 보고 푸는 건 자살이야. 자 그러면 생각해봐. 이게 생산자가 만들었어. 판매자하고 협의를 하겠지. 이거 얼마에 팔자라고. 자 가격은 합의되는 거지 사람들 사이에서. 따라서 되는 관계니까 프라이스하고 어그리 관계는 되는 관계니까 수동태가 적절하다. 됐죠? 자 얘도 봐봐. 얘는 얼핏 보면 뭐겠어? is가 있네? 수일치인가? 동사 자리인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잖아.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보면. 해석을 해볼게. 이것은 적용됩니다. 영화와 비디오에. 뭐뭐만큼? 그것이 다른 거에 적용되는 만큼. 그럼 얘가 해석이 어떻게 돼? 그치. 얘가 해석이 어플라이만큼 되잖아. 그러면 얘는 뭐야? 얘를 대신하고 있잖아. 어플라이를. 자, 대동사는 뭐다? 형태의 일치야. 칠판. 자, so의 i가 있어. so도 i가 있어. 뜻은 똑같지? 나도야. 자, I am tired가 나왔어. 답은 so의 i야, so도 i야? 그치, so의 i지. 왜? 대동사는 형태가 동일해야 되잖아. 그러면 얘가 am으로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고. 자, 똑같은 문장 하나만 더 줘볼게. I feel tired가 나왔어. 자, 이때는 뭐겠어? 당연히 do가 돼야지. 왜? 비동사가 아닐 때는 일반 동사니까. 자, 하나 더. 자, 여기에 나 너하고 수업하니까 좀 이따 짱 피곤할 것 같다. 느낌이 와.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엄청 피곤할 거라고. 그럼 여기를 뭘로 바꿀 수 있어? will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조동사는 조동사로. 즉 형태라는 건 뭐야? 비동사를 대신할 때는 비동사로 바꿔. 일반 동사를 대신할 때는 do나 does나 did로 바꿔. 조동사는 조동사로 바꿔. 되지? 나 할 수 있을 거, 나 할 수 있어. I can do it. 나도 그럼 뭐야? So can I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죠? 자, 3번. 아까 봤던 거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하고 똑같다. 관계부사가 나왔다는 건 당연히 뭐야? 관계대명사하고 구별하는 문제겠지? 4-2번. by which 쓸래? 아까 우리가 봤던 건 뭐겠어? 얘 대신에 in이 나왔던 거지. 됐지? 자, 관계대명사 쓸래? 관계부사 쓸래는 뭐하고 똑같다? 의문대명사 쓸래? 의문부사 쓸래하고 똑같다. 자, 뒷문장을 봤더니 자, 파란색이 주어, 빨간색이 동사, 초록색이 목적어. 삼형식 완벽하잖아. get to가 reach하고 똑같아. 어디에 도달하다. 됐지?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뒷문장이 완전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관계부사 또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자, 4번. how가 왔잖아. why나 how가 나오면 친구로 뭘 떠올리면 된다? 의문대명사 what을 떠올리면 된다 했지? 자, 5번은 4-2번하고 똑같다 했잖아. 아까는 how 쓸래, what 쓸래가 아니고 why 쓸래, what 쓸래를 봤어. 똑같지? 자, how는 의문부사, what은 의문대명사. 자, 의문부사 대 의문대명사는 관계부사 대 관계대명사하고 출제도가 동일하다. 즉, 부사는 뒷문장이 완전하고 대명사는 뒷문장이 불완전하다. 자, 얘를 봤더니 they가 주어, 빨간색이 수동태로서 동사, 이런 식으로 완벽하다고. 따라서 완벽하니까 뭐야? 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만해도 되겠지? LI가 붙었으니까 24번. 자, 보호자리면 24-1번. 바로 형용사만 답이야. 근데 얘는 다행히 보호자리가 아니야. 따라서 부사도 가능은 해. 명사를 수식하지 않으면. 따라서 부사 쓸래, 형용사 쓸래야. 얘가 뭘 꾸며? 동사를 꾸미잖아. 명사를 꾸미지 않으면 부사가 맞으니까. 그럼 생각해봐. 진짜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이걸 번호로 쓰면 다 똑같다는 거야, 내 말은. 정말로. 그러니까 제발 정말 선생님 한 번 믿고 하루에 틈날 때마다 한 문제씩 또는 두 문제씩 5분이면 되잖아.
이 관점에서 얘를 쳐다보는 연습을 하라고 그냥. 그리고 이걸 우리가 4주 동안 끝내잖아. 그럼 1주만 고생하면 2주, 3주, 4주는 복습에 불과하게 된다고. 그리고 한 달만 고생하면 두 번째 달부터는 뭐 엄청 기쁘겠지. 나는 너한테 해주고 싶은 게 좀 이런 거야. 교재가 반복되면서 내가 점점 실력이 늘고 있고, 교재는 똑같은데 내가 이걸 보는 완성도나 이걸 보는 속도가 빨라질 거 아니야.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지. 같은 교재인데 두 번째 볼 때 보니까 훨씬 쉽고 훨씬 빠르고 훨씬 완벽하게 볼 수 있는 상태. 그거 이상 자기 실력의 증거가 없잖아.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여기서 무조건 나온다니까. 뭔지 알겠지? 그래서 요 기출 코드 한 장을 이론을 완성하고 요 관점에서 얘를 보는데 어떻게 본다? 무조건 번호, 선택형, 해설 이런 느낌으로 본다. 특히 이 번호에 좀만 더 신경을 써주면 엄청 늘 거야. 됐지? 고생했습니다.